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 배웠잖아. 특수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실험이 뭐였어? 마몰이지, 마몰. 네. 마몰 아저씨들이 실험했잖아. 결론이 뭐요? 결론. 매질이 없다. 누가 이동하는 데는? 빛이 이동하는 데는. 그래서 빛은 어떻다? 무한히 빠르다. 빛보다 빠른 건 없다. 그리고 걔들이 상대 속도 계산한 거 나중에 혹시나 대학 가서 한번 찾아보면 로렌츠 인자 공식이 거기서 보여. 그쪽에서. 알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험을 실패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이 뭐를 만들어내?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을 만들어내지?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이 두 개 있었어. 뭐뭐 있었냐? 동시성하고 광속 불변의 법칙이 있었지. 광속은 두 좌표계에서, 여기서 좌표계는 무슨 계지? 관성계. 정지계하고 운동계 중에 하나지. 중요한 거 관찰자는 무슨 계다? 정지계다. 명심해. 그럼 운동계들이 시간이 어떻게 되고? 지연. 또 다른 말로 시간의 팽창. 그 다음에 시간이 겁나 천천히 흐른다. 이해 갔지? 이때 중요한 건 그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빠르면 더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다. 중요한 건. 알았지? 로렌츠 인자가 거기에 가미가 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운동계 어떻게 찾아요? 이런 말 하는데 운동계 니네 어떻게 찾을래?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뭔가 실험하고 있는 애가 운동계 항상. 알았지? 뭐 빛을 뿅 위아래로 쏘는 애가 있다든지, 철수가 우주선 안에서 하든, 영희가 우주선 밖에서 하든, 실험을 하는 애가 거의 출제자가 묻는 질문의 운동계야 보면. 알았니? 그러니까 운동계, 그 다음에 정지계는 그런 사건의 발생으로 좀 찾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이 일어났지. 그지? 역시 운동계 쪽에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 중요한 건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만 수축한다. 명심해. 알았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뭐냐는 거지. 바로 요게 에너지 등가 원리야. 오늘 배워야 될 거. 페이지 128쪽 열어봐. 자,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 우리가 로렌츠 인자를 보면 얘들아, 뭐해? 같이 봐줘. 로렌츠 인자를 보면 얘들이 점점 빛의 속도로 달릴 때 로렌츠 인자가 조금씩 커지다가 거의 빛의 속도가 다가올 때 갑자기 커진다는가. 지난 시간에 작가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려줬지. 얘들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자가 보면 누구 쪽에서 이 질량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운동계 쪽에서요. 알았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특수상대성 이론은 보는 사람이 보면 운동하는 애는 시간이 지연되고 길이가 수축되며 질량이 변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때 그 질량의 변화는 왼쪽에 보이냐? 조그만 날개 끌로 상대론 쪽 질량.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값이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았어? 니네 이 로렌츠 인자는 1보다 큰 값이야. 그럼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크지. 여기다 곱하기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고 여기에 정지한 물체의 질량인 거야. M0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리면 R 값이 커지니까 그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거든. 알겠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는 뭐만 있었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이게 우주로 나가게 되면 상대론 쪽 관점에서 본다면 로렌츠 인자의 상대 속도의 어떤 상대성, 이걸 대입했죠. 갈릴레이도 상대성이 있었잖아. 근데 걔는 시간을 동일하게 노는 바람에 오차가 나타났고, 엄청난 속도차가 생긴다면, 빛의 속도만큼의 엄청난 속도차가 생긴다면 로렌츠 인자 값이 그 안에 킨다는 거, 개입된다는 것을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정말 간단하게 증명한 거야. 로렌츠처럼 복잡하게 증명하지 않고. 그래서 로렌츠 인자만 제대로 잘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유 길이, 고유 시간이란 말이 있잖아, 얘들아.
너네 고유 시간은 운동계냐 정지계냐? 고유 시간. 무조건 실험을 한 애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면 운동계잖아, 걔가. 맞지?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고유 길이는 정지계 쪽이야. 알았어? 걔가 잰 게 고유 길이야. 예를 들어서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밖을 본다? 그럼 걔랑 같이 있는 애가 고유 길인데 걔가 같이 있는 애 뭐밖에 없냐? 우주선밖에 없잖아. 그치? 이런 것들로 낸다고, 출제자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 알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M0라고 하는 값은 물체가 운동하기 전의 값인데 얘가 운동을 하게 되면 M으로 보인다. 그럼 누군가 보는 애가 있을 거 아니겠냐? 걔가 무슨 개다? 정지계야. 움직이는 애들이 운동계고,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밖에를 본다면 밖에의 질량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밖에가 우주선을 본다면 우주선의 질량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알았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질량과 에너지의 동등성이란 말이 뭐냐? 이들의 질량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 값은 이 사람이 딱 정리한 게 mc제곱이라는 에너지 전환 값을 딱 주입을 시켜. 그러니까 결국 m이라고 하는 것은 c제곱분의 2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의 표현은. 알았어? 그럼 이걸로 본다면 빛은 변하냐 안 변하냐, 분모는. 빛은 광속 불변해서 안 변하잖아. 그렇다면 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질량이 커진다는 뜻이 되잖아, 저게.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할 거라고, 니들이. 여기는 출제자가 출제를 한 문제 내거나 많이 내야 두 문제야, 알았냐? 특히 한 문제는 어떤 거냐? 바로 핵 분열이나 핵 융합 상태에서 질량의 손실, 그걸 물어볼 거야. 사실 질량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작은 값이야. 니네들 보면 나중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킬로그램 단위를 막 써도 그렇고 에너지 단위로 써도 그렇고 아주 미세한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나와. 야,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 이 빛의 속도는 게 초당 30만 킬로야, 얘들아. 알았어? 근데 그걸 제곱해봐라. 무지무지한 거야. 근데 에너지도 엄청나게 크거든. 메가 2볼트란 단위를 써. 특히 아직 2단원 초반에 안 나간 보호 전자껍질 안 나간 친구들은 2볼트를 모르지. 이따 잠깐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보고. 니들은 알겠다, 그지? 당황한다, 그지? 배워야 소용없다, 뭐 이렇게. 2볼트, 볼트라는 단위하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곱한 거거든. 일단 이 값에 대한 정의를 보자.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거든. 자, 물체는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어떻게 되더라? 증가한다야. 알았냐?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은 증가한다. 저게 저 공식이야. 알겠냐? 이게 공식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뭐냐면, 니네 봐봐.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증가하냐?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지?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짐에도 더 질량도 때려 붙어야 에너지가 동등해져. 그럼 이게 뭘 의미하지?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니네도 뭐냐면, 니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배웠지? 별의 진화 배웠지? 원시별에서 뭐 1000만 켈빈 온도가 뭐 주계열성으로 진입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면 별빛도 있잖아. 얘가 별이 막 오랫동안 별빛을 비추게 되면 빛을 많이 발산했을 거 아니겠니? 그럼 이 이론에 의하면 그 별의 질량은 어떻게 돼야 된다? 준다, 그대로다, 는다. 뽀뽀한다.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야? 야, 빛이 밖으로 번져나가잖아. 빛이 빠져나가잖아. 이게 뭔 줄 알아? 빛의 에너지가 곧 질량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번쩍번쩍 전구 같은 거 번쩍번쩍, 이건 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만 별의 빛이 오랫동안 비춰지면 질량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야, 그 질량이 주는 건 어디서 질량차가 생겼을까? 니네 주계열성에 들어가면 무슨 핵융합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그랬어?
수소인. 그렇지. 그 수소들이 핵융합하면 누구 만드냐? 헬륨. 그래. 그러면 수소 원자들, 반응 전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중에 누구 질량이 크다는 얘기냐, 이 얘기는. 수소 원자핵들이 질량이 크다는 얘기야. 그들이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면 질량의 결손이 생기고 그 결손만큼의 비대에너지로 나온다는 얘기 굉장한 거야, 이게. 그래서 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별을.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은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질량이 어떨 수밖에 없다.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질량이 줄면 무슨 에너지가 줄어드냐, 자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줄지. 중력이야 질량이 커야 되잖아. 그지? 그 나중에 내부 핵융합 에너지가 헬륨 핵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막 별덩어리가 커진다. 이것까지 설명이 되는 거야, 여기서. 알았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에너지라는 거, 이것을 정리하면 뭐가 돼요, 에너지는?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건 빛의 속도거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 0.6시든 0.8시든 대입하면 돼. 그럼 그때의 질량 값이 나와. 그럼 애초에 처음 M0 값에서 이때 M까지를 계산하면 델타 M이라는 게 뜨겠지. 그럼 처음에 M0일 때도 뭐가 있다는 얘기니?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에너지에서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가 커진, 빛의 속도로 이 물체가 달리게 되면 그만큼의 질량의 증가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로 인해서 얘의 에너지가 정해진다는 얘기고, 이 공식은. 그럼 결국 무한한 빛의 속도와 가깝게 속도를 빠르게 하면 물체의 질량은 엄청나게 커져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거야. 알았어? 결론이 그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봤다. 어차피 이 공식에 의하면 정지 상태 에너지는 요렇게 쓸 수 있고, 그지? 이 정지 상태 질량이잖아. 운동 상태 에너지는 요렇게 쓸 수 있다면 이거거든. 이 빛이, 여기 있는 빛이 여기 있는 빛까지. 알았어? 빨라질 때 질량도 증가를 하고 에너지도 변한다는 뜻이야, 이게. 알겠어요? 자, 거기에 질량 결손이란 말 봐봐. 이 말을 알아들어봐. 야, 결손이 뭐야? 준다, 는다. 준다는 얘기야. 질량이 줄었다. 그럼 아인슈타인은 이 준 질량이 뭐로 바뀐다? 비대에너지로 바뀐다는 뜻이야. 알았어요? 거기 보시면 뭐 헬륨 원자핵의 질량 결손 계산하기.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뭐 U라는 단위 끄집어 드리고 뭐 이러지 말고, 원래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써 있는 U 단위가 뭐냐면 킬로그램 단위로 바뀐 거예요. 질량 단위를. 여러분, 원래 뭐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다니까 마이너스 27킬로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걸 계속 쓸 수가 쓰기 귀찮으니까 U, 작은 소문자 U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 그림에 보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됐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들이 핵 융합을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따로따로 있던 애들이 융합을 한 거잖아. 이런 핵 융합이나 또는 핵 분열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반드시? 질량의 결손이 생긴다는 거고, 그 질량의 결손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히틀러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엄청난 폭탄을 만들 수 있겠네? 야, 뭐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근데 그 독일 과학자들, 오스트리아 과학자들 몇몇이 모이니까, 야, 이랬다간 지금 이 상태 독재 정권, 그때는 파시즘이죠. 그 독재 정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다. 그 도망간 거예요, 몇 명이. 짐 싸갖고. 그게 아인슈타인이야,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결선 이제 된 거지. 못 만드는 거야. 중요학과에서 빠져가지고. 그게 원자폭탄의 시초야. 얘가 핵분열을 일으키는 건 쉬운데 핵융합을 일으키는 건 어렵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열을 하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건 장난이 아닌 거지. 이거 괜히 잘못했다간 전세가 멸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 애들이 이리 와봐. 아이, 야, 슈타인 이리 와봐. 어깨 딱 메고, 에이, 알잖아 내 마음 하면서 걔를 꼬셔갖고 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때 그게 여러분들 영화로 봤던 오펜하이머 그거예요. 그 영화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 빠진 과학자 파인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요즘 현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만큼 유명한 물리학자거든. 걔도 거기에 막 참여하고 그랬어요. 핵물리학에. 그래서 드디어 원폭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디에 떨어집니까?日本에 2개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 여러분들 실제 알아요? 수소 폭탄도 있다는 거 요즘에? 그 실험한 거 알아요? 우주에다가 실험했어요. 우주에다가. 미국이 실험을 했는데 10건 있죠? 그 다음에 그 10건 쪽에서 오로라가 생겼대요. 수천 킬로 밖에서 봤는데 오로라가 생겼대요. 우주에서 폭발시켰는데. 진짜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가 되고 결국 질량이 결손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좌우로 봐봐. 자, 이제 여러분 질량 결손이 생기면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얼만큼 발생한다? E는 mc제곱. 알았어? 결국 질량이 변한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 자, 그 밑에 그렇다면 질량 결손의 과정이 뭐 있냐? 그게 핵반응이거든. 잘 봐봐. 핵반응은 커다랗게 몇 개가 있어. 핵융합이 있을 거고 핵분열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핵융합이 있고 핵분열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보통 화살표를 중심으로 좌측을 뭐라 부르고 반응물 우측을 생성물로 부르거든. 근데 나머지 어떤 원소들을 기호를 보면 이 밑에 써 있는 게 뭐고 이게 원자 번호잖아. 맞지? 이건 누구 숫자와 같아? 이 숫자와 같은 거야. 이거 기본으로 알아야 돼 얘들아. 요건 누구 숫자야? 질량의 수지. 맞지? 이때 전자는 어떻게 표현할까? 전자는 질량이 있냐 없냐? 없다라고 치부하지. 전하는 있어. 이렇게 표현해. 질량은. 그럼 중성자는 어떻게 표현할까? 얘는 양성자가 없으니까 아래쪽에다 0으로 쓰고 질량은 있잖아. 1. 이렇게 표현해. 알았지? 그러면 양성자 표현은 이렇게 한다. 프로톤이고 이렇게. 알겠지? 이건 핵 분열이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거. 이건 잘 안 쓰거든. 이것도 잘 안 나와, 니네. 알겠냐? 핵 융합일 때만 잠깐 나오고, 요거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거 기억해. 알았어? 니들이 중요한 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 이 반응이 딱 일어나잖아? 핵 융합이 됐든, 핵 분열이 됐든, 이 반응 시 니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얘들은 보존되는 게 있어. 니네 아래 첨자가 뭐라고 그랬어? 아래 첨자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 이 아래 첨자는 반응물의 합과 생성물의 합이 같아야 돼. 이 숫자가 같다고. 양성자 수가 안 변해 얘들아. 위 첨자는 뭐에 해당돼? 질량수지? 얘 또한 이게 성립해야 돼. 알았지? 저 질량수라는 건 가짜 얘들아. 가짜. 알았니? 진짜로는 이 속에서 질량의 결손이 생기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보면 엄밀히 말하면 라부아지라는 과학자의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 화학 방식 안에서는. 근데 에너지까지 써주니까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이걸 그전에 몰랐다니까. 미세하게 질량 차이가 나는 걸 오차라고 하고 넘겨버렸어. 근데 그걸 확실하게 설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냐. 그것도 제3법칙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왔잖아. 그지? 이게 물리변화가 됐든 화학변화가 됐든 간에 뭐 한다고? 질량은 보존된다 이러고 했잖아. 근데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절대 이게 법칙이었다고. 근데 이걸 핵물리학으로 들어가잖아? 안 맞아, 질량이. 뭔가 미세하게 부족해. 모든 핵 분열을 하거나 핵 융합을 해버리면, 식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거 설명을 못 한 거지. 근데 자꾸 에너지는 나와, 거기서. 아, 이게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전환 관계구나, 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먼저, 핵 융합 과정을 한번 봐봐. 페이지 129쪽에 맨 밑에 볼래? 자, 거기에 보면 우리는 태양 내에서의 핵융합 과정이 있을 거야. 맞지? 태양 내에서는 수소 원자가 몇 개가 결합을 하니? 4개가 결합을 한다. 맞지?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니? 헬륨 2개를 만들어내지. 아, 헬륨 2번 헬륨을 하나 만들어내지. 그지? 그 질량수가 얼마니? 4잖아. 자, 이 얘기가 뭐에 해당되는지 잘 들어. 얘들아, 밑에 첨자는 밑에 첨자하고 똑같아. 이게 핵융합의 특징인데, 수소 핵융합은 양성자 몇 개가 결합하고 있니? 4개. 그래, 수소가 4개니까 수소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가 4개 결합하는 거지. 결국은 오른쪽 헬륨으로 가서 양성자 몇 개가 됐고, 2개. 중성자는 2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는 보존된 거야? 질량의 수는 보존이 됐단 말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양성자의 숫자가 보존이 안 됐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거기 보면 오른쪽에 뭐가 떨어지냐? 양전자가 떨어지거든. 그게 핵융합을 했을 때는 보통 양전자가 나와. 이건 굉장히 불안한 물질이 금방 사라져. 알았지? 양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이라고 치부를 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라고 표현해?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양전자는. 전하를. 그럼 어차피 아래 첨자의 합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돼. 전기적으로는. 핵융합 과정이 좀 복잡해, 이렇게. 근데 이런 건 안 내겠지. 뭐가 나오느냐? 오른쪽에 있는 핵융합 과정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하는 핵융합로. 그 식을 한번 봐봐. 반응물에 누구 있어? 핵융합에 1번 수소가 있지. 얼마짜리 있어? 질량수. 이걸 무슨 수소라고 그래? 중수소라고 그래. 얘랑 1번 수소 몇 자리가 있냐? 3자리. 이거 뭐라고 그래? 그래, 이걸 삼중수소라고 그래. 얘를 중수소라고 부르고. 자, 둘이 만났어. 만났더니 누가 됐나 봐봐. 2번 헬륨 몇 자리가 됐어? 4. 그리고 뭐가 나왔나 봐봐. 이게 누구라고 했어, 얘들아? 중성자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뒤에 에너지 얼마라고 써있니? 17.6 메가 2볼트라고 정한다. 알았어요? 야, 2가 뭔지 알지? 이건 볼트잖아. 너희들 전기에서 배운 이거랑 같아. 주울파 쿨롱이랑. 알았냐? 결국 쿨롱 곱하기 주울파 쿨롱은 뭐 나오겠냐? 주울 나오지. 거기다 메가값 곱한 게 에너지야. 굉장히 센 에너지다, 이거. 그럼 니들이 봐야 될 건 이거 계산하는 건 안 나온다고. 이거 보라고, 이거. 잘 봐. 요거 합쳤더니 얼마야? 요거 합쳤더니 얼마야? 위첨자가 같다고.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다시. 요거 얼마야? 합치면. 여기 합치면. 이렇다고. 이해하냐? 결국은 이런 아래첨자와 위첨자의 값은 보존되는데 얘가 왜 생기냐는 거지. 뭐가 있어서? 여기에 쓰지 못한 아주 미세한 질량의 결손이 생겨서 이걸로 계산되어진 거야. 계산돼 이 값이 나온 거라고. 울지 마. 알겠어? 뭔지 알겠냐? 자, 그러면 핵 분열을 한번 봐봐, 얘들아. 핵 분열은 어디를 예를 많이 드냐면 원자력 발전소 많이 들어. 알겠지? 자, 원자력 발전소는 니네 뭐 저기 혹시 자세히 배웠나?
뭐 235짜리 갖고 하는 거랑 237짜리 같은 거 이거 배웠나 니들? 안 배웠지? 그냥 봐도 이게 누군지 알아? 우라늄이겠지? 이렇게 돼. 알겠지? 얘가 누구랑 만나는 거야? 중성자. 얘 속도가 그래서 이거 저속이라고 불러. 저속. 솔직히 굉장히 세게 부딪히면 인간이 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원자 폭탄이 된다고. 천천히 충돌하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끔 천천히 부딪히거든. 그렇다면 이때 얘가 생겨. 자, 에너지는 보지 마. 얘가 분열이 됐어? 그럼 아래점자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니? 아래점자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고? 그렇지. 위점자의 합은 이거야, 이거. 근데 되나 한번 봐봐봐. 야, 거기에 보니까 크립톤은 몇 번 원소냐 보니까 30 몇 번? 오른쪽 페이지 6번이지? 걔 질량수 얼마인가 봐봐. 90이지? 자, 발음 몇 번이야? 50 6번. 질량수 얼마인가 봐봐. 142. 자, 합쳐봐. 합쳐봐. 요거 얼마냐? 235 나와? 그거 얼마야? 174. 부끄럽게. 야, 니네들 거기 보면 이 중성자가 몇 개 빠져나왔나 봐봐. 중성자가. 잘 봐. 요렇게 얘가 중성자 튀어나오는데 위점차를 합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더라? 235가 나와야 236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럼 여기 뭐 있으면 돼? 이게 중성자잖아. 이거 몇 개 있으면 되겠냐?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어? 야! 저 놀라는 것도 아주 야, 솔직히 여기는 정신만 차리면 쉬운 데잖아. 양이 너무 많아. 이래서 애들아, 뒤에 에너지가 나오지. 몇 메가 2볼트가 나오니? 200메가. 이게 나오지. 왜 생긴 거야?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작아들어서. 얘들아, 내가 자꾸 계속 질량이라고 하잖아. 저 위첨자는 뭐라 부르고? 질량수. 질량수. 이거는 가짜인 거야. 가짜. 질량이 진짜야.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일어나는 거야. 문제는 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얘가 충돌이 돼서 이렇게 나오면 이 세 개가 각각 우라늄 235짜리에 가서 충돌을 해. 근데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느리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감속제를 집어넣어. 중수 같은 거 이런 거. 알겠어? 흑염 같은 거 집어넣어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고. 알았니? 그렇게 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저 식에서 위에 있는 첨자들, 아래에 있는 첨자들 합치는 거야. 중요한 건. 알았니? 그들의 합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자, 핵 융합과 누굴 봤어? 핵 분열을 봤지? 둘 다 질량결손 생기지? 어디에서 방사선 나올까? 분열. 분열에서 방사선이 나와. 알겠니? 알파, 베타, 감마라는 방사선이 거기서 나온다. 알았지? 명심하시고. 자, 넘겨보세요.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똑같은 물체라도 정지해 있을 때보다는 운동할 때는 당연하죠. 운동할 때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있다라면 질량은 무조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야. 걔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속도 증가량만큼의 질량 증가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았죠? 일단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맞아요.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에너지도 질량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속도와 가깝게 가면 질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에요. 알았습니까? 다음, 핵분열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당연히 발생하고요.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되죠. 맞는 표현이에요. 핵융합 반응에서는 반응하죠. 핵 반응은 모두 결손이 생긴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다음, 핵 반응 후 핵 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을 말하며 뭡니까? 질량이 주는 거 뭐라 불러요? 질량 결손이요. 다음 세 번째, 델타 M일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 델타 M 곱하기 뭐로? C 제곱으로 표현한다. 아셨습니까? 자, 4번, 핵반응 전후에 질량의 합이 보존된다. 질량수의 합이 보존된다고요. 알았어요? 질량은 줍니다. 무조건 질량은 줍니다. 그 다음 니은, 핵반응 전후에 전하량이 보존된다. 봤잖아요. 핵융합을 했을 때 여러분, 전하량 보존을 해서 양전자가 나오게 된다는 이론이 그때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쌍생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그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 전자의 짝이 누구라고 생각돼? 원자 안에서? 애들이 양성자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건 전하량이 1대1인, 우연히 1대1인 것 뿐이지, 원래 전자는 쿼크랑 같이 생긴 애지. 기자는 렙톤이라 해가지고, 전자, 타우론, 뮤온, 이런 애들이 경입자잖아. 걔들이 업코크, 다운코크, 스트렝스, 차밍, 이런 애들이랑 같이 생긴 거잖아. 거기 탑도 있고, 그지? 근데, 그 쿼크들이 뭉쳐서 된 게 양성자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전자는 양성자하고 쌍생설이 아니야. 음전자는 양전자랑 쌍생설이야.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얘가 핵 반응을 하더라도 질량수는 보존되고 전하량도 보존되는 걸 갖고 따져야 되는데 핵융합 과정에서 자꾸 양전하고 부족한 거야. 이게 뭐지? 봤더니 전자하고 질량이 거의 일치하는 양전하를 띤 입자가 있더라. 그래서 얘를 양전자라고 이름 붙인 거야, 이게. 알았냐? 그러니까 찾았지. 그러니까 양전자는 불안해가지고 금방 사라져. 미온과 똑같아. 그 다음 디귿. 그래, 질량수는 보존이 되지요. 됐죠? 다섯 번째, 92짜리 235 우라늄이 뭐를 흡수한 후? 중성자를 흡수한 후. 중성자와 충돌한 후 핵이 붕괴가 되죠. 그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질량의 합은 줄어야 되죠. 질량 결손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 200메가2볼트라는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핵반응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 그렇죠. 요것만 정답이 되겠네. 동그라미. 자, 태양에서의 핵융합은 태양 중심부에서 어떤 원자핵들이 융합한다? 수소.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변한다? 헬륨. 그럼 여러분들 알잖아. 이 헬륨은 주결성이 끝나서 적색거성이나 초고성 단계로 들어가면 탄소 핵융합도 될 수 있고 규소 핵융합도 돼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26번 철까지 가죠. 핵으로서는 여러분 26번 철이 더할 나위 없이 안정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철 이상이 되는 애들이 핵 붕괴가 잘 일어나요. 그것들이 특히 중성자가 많으면 중성자를 더 잘 흡수해서 붕괴가 잘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방사성 동위원소고요. 혹시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보면 그 붕괴열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의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게.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 중수소 원자핵과 누구 아까? 삼중수소요. 여기 있잖아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가 충돌을 해서. 알았습니까? 핵융합을 일으켜서. 누굴 만듭니까?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죠. 이때도 질량은 뭐한다? 결손된다. 자, 오른쪽 131쪽. 자료 1번 봅니다. 우라늄 235짜리가 핵 분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을 뭐라고 불렀고 그림 속의 기억을 중성자라고 부르죠? 이 중성자가 몇 개 튀어나왔어요 지금? 3개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라늄 92번 우라늄은 몇 개가 핵 붕괴를 일으킬까? 또 3개가 붕괴가 돼. 그럼 그 각자 3개는 또 3개씩 또 내겠지? 그냥 9개가 가서 충돌하고 연쇄 충돌이야. 알았지? 자, 우리는 동그라미 기억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중성자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있다. 중성자.
그지? 아래 첨자 0, 위 첨자 1. N이라고. 알았어? 그러면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자, 우라늄은 핵 분열을 한 후 저속 중성자를 아니에요. 고속 중성자를 발생시킵니다. 얘들 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감속시켜야 돼요. 그게 뭐가 하는 일이야? 감속제를 집어넣어서 원자로가 하는 일이야. 그게. 알겠지? 인간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 자,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연쇄 반응을 하면서 계속, 맞아요.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계속 중성자를 컨트롤해야 돼요. 저속으로. 알았습니까? 다음, 핵분열한 후 방출되는 에너지는 결손에 의한 것이다. 맞아요. 자, 기억은 뭐라고 한다? 요거 쓰시면 돼요. 0번. 일자리. 알았지? 자, 핵분열 반응에서 질량결손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핵반응에서 질량결손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돌아온다. X. 다음, 지속적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맞고요. 물론 그렇게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난 고속 중성자를 저속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핵반응 후에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의 합은 보존되지 않죠.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너희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자, 핵융합 과정 보세요. 이거 융합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별 내부가 아니죠.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만나서 누구 만드는 거지? 헬륨을 만들어. 근데 아래 첨자를 더하다 보니 헬륨만으로는 질량수 5가 안 되네. 그지? 그래서 누가? 중성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기억은 중성자야. 알았니? 0번 일자리. 그래서 1번 이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고? 질량결손이요. 이 에너지는 질량결손이고 E는 MC제곱이었던 거죠. 자, 핵융합 반응이다. 맞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입자는 중성자가 맞죠? 다음에 핵반응 전 질량의 합, 또 질량이라네. 그럼 이거 맞아 틀려? 틀렸죠. 질량합은 다르죠. 줍니다. 질량수가 보존된다고. 이해가니? 그러니까 라구아제는 질량수 보존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알았습니까? 자, 핵융합 반응 밑에 무거운 원자핵들이 반응해서 가벼운 원자핵으로, 이건 핵분열이죠. 그죠? 핵융합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태양계에서는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해서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 헬륨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 니들 책에는 1번 수소 4개 그려놓고 2번 헬륨 4짜리고 끝냈잖아. 이거 중간에 엄청난 다단계적 반응이 일어나. 핵융합 과정에서. 알겠어? 니들 혹시 통합과학에서 우주 초기에 수소가 중성자랑 만나고 그게 또 2번 헬륨 3짜리가 되고 다시 또 중성자랑 만나서 2번 헬륨 4짜리 이런 거 배웠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결성 단계의 수소핵 융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그게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그 질량을 모두 합치니까 그게 됐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연립방 정식이 엄청 많은 거야. 막 되게 많아. 그것들 합치니까 그냥 이게 된 거야. 마지막에. 알았지? 중간 과정에 다 빠져서 그래.